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32거래일 만에 볼린저 밴드 상향 돌파 다시 또 나왔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핵심 가격이 이제 진입되면 장기적인 흐름들이 바뀔 수 있는 라인인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상으로 좀 살펴봐드리면 32거래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이제 캔들 차트를 관통하고 있는 이 빨간 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평선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이 하한선을 이제 나타나는데, 볼린저 밴드는 이제 변동선과 추세를 같이 이제 결합하는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10월 달에 사실은 이제 주가가 9월달 10월 달에 어떤 바닥 흐름을 타면서 3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으로 19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지가 안 되면서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20일 지지가 안 되면서 또 이제 한참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해가지고는 오늘까지 거의 이제 25고래 정도까지 옆으로 이제 추가 하락과 플랫형 조정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넘어가는 어떤 흐름에 거래량이 실려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ADX 지표 자체가 추세 강도가 이제 밑단에 있다는 말은 그동안 좀 내려올 때 추세 강도가 심하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주가가 다시 18만원대를 올라오면서 추세 강도 자체가 좀 약한데, 이게 이제 양봉을 내면서 다시 이제 추세 강도가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표인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침체존에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세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다시 이제 조금 이제 윗단에 올라오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태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뭐 중요한 흐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이 큰 양봉은 아닙니다만 일단 거래량이 그래도 좀 동반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중요 라인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18만 5천 원대하고 19만 2천 원대 이 흐름을 안착되면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 가격을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교두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수급상에서 양매수가 이제 지속되느냐 여부가, 오늘 일단 양매수 흐름이 나왔고 공매도도 0.54로 이제 줄면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일단은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항상 이 밑단에는 이제 올라가고, 이제 잔매매만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어떤 이제 박스권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흐름들은 계속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주봉상의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완성하는 가격대가 이제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넥라인이 넘어가게 되면 이 넥라인과 이 바닥권의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25만원대하고 30만원대 어떤 가격 자체가 기술적으로 열리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신뢰도가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보시게 되면 2026, 2021년도, 그 다음에 2017년, 18년도에 보면 이 거래량 대비해서 올해가 얼마나 지금 거래량이 축소되었는지를 현격하게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뭐 기사로 나온 건 특별한 기사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속 나왔던 기사의 재반복인데요. 셀트리온이 사실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2015년도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뭐 셀트리온 이제 연구소라든지, 셀트리온의 특징이 이제 과거에 이제 CMO로 한참 돈을 벌었을 때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출하면서 성과를 2013년도에 냈고요.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미국 진출을 하면서 후발주자로 이제 신약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서 ADC 관련된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 보게 되면 셀트리온의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이 부분이 CTP26 관련되는 부분이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ADC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도전하겠다. 그리고 한참 2016년도에는 10년 이내에 셀트리온 매출이 10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5개 정도가 이제 돌아가면 한 10조 정도는 최소한 만들 수 있겠다. 이게 이제 2026년도까지니까 지금 2022년도니까 앞으로 4, 5년 이내에 지금 이제 후발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더불어서 이런 매출단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 신약으로 이제 뭐 ADC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체를 다 이제 시너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ADC는 항체에다가 이제 세포독성 관련되는 부분을 페이로드에다 넣는 거고, 이중항체는 인공적으로 이렇게 항체가 Y자 모양의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다른 어떤 이제 타켓을 하는 게 이제 이중항체의 어떤 기전이죠. 그리고 이런 모달리티의 변화들을 신약으로 이제 하는 어떤 부분이죠. mRNA라든지 그 다음에 자체 개발 항체 신약까지 이번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때 이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기존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가 캐시카우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시너지 확장을 위해서 이 모달리티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꾸준히 지금 진행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는 이제 몇 년이 되면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 성과로서 실적 단위 지금보다 뭐 지금 2조였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이제 뭐 4조 5조 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카나다의 아이프로젠 이제 뭐 바이덱 부분과 영국의 이제 익수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국내 이제 피노바이오 쪽하고도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도입 계획, 일종의 이제 라이센스 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셀트리온이 이제 CMC를 담당하고 임상은 이제 피노바이오 입장에서 서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올해 사실 이제 이너2가 상당히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ADC 관련되는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가 ADC 쪽에서는 가장 시장에서는 관심이 높은데요. 셀트리온도 요 관련되는 부분이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중항체 관련되는 부분은 AB 프로하고 이 허투 양성 이제 타켓에서 이중항체 관련되는 공동개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은 그간의 바이오 시밀러를 통해서 이제 뭐 동물 효능 실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인비보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컨셉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공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개발했던 항암제 이제 트룩시마, 호주마, 베그젤마까지 지금 이제 항암제 라인에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성공을 했기 때문에요. 항체 항암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결과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또 이제 2025년 뭐 길게는 2030년도까지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과거에 전략적으로 삼았던 10조와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이제 증가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하고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국내하고 거의 이제 다이버전스 형태로 지금 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일단 안 움직였죠. 그래서 올해 이 머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40% 넘게 올라갔고요. 시가총액으로는 112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의 가장 큽니다, 사실은. 올해도 거의 35% 올라가서 원달러로 이제 환산하게 되면 거의 455조 정도까지 시총이 늘어나서 대단한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덴마크의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이제 거의 30% 상승하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올라가고, 스위스의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좀 빠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의 어떤 이제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나 이런 데에서 경기 방어주의 어떤 흐름으로도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일단 올라가면서 성장주의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빠져서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이 빠진 부분인데 요쪽을 거의 이제 셀트리온도 따라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다시 이제 적정 어떤 흐름으로 올라갈 어떤 흐름이 많겠죠. 머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키트루다라든지 가다실 관련되는 부분이 끌고 있는데 이 키트루다가 이제 향후에 2025년도부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또 열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내년도 본격화되는 휴미라 시장만큼 큰 시장이 키트루다 시장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셀트리온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어떤 개발 능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가의 어떤 저평가 흐름들이 계속 이제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은 상방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 누적했을 때도 셀트리온이 이제 2분기, 3분기가 좋아서 거의 이제 4분기까지 치면 이제 뭐 거의 한 2조는 넘어갈 걸로 대부분이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단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 성장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좋지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주가는 낮아 있는 상태니까 합병에 관련되는 이슈는 상당히 이제 해볼 만한 부분인데 회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정사진을 내년 이제 주총전에 어느 시점에서 좀 내느냐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지지를 하면서 밑단에서는 이제 21 이평선을 조금 지지를 해주면서요. 그래서 18만 원대가 안 끼면서 이제 18만 5천 원, 19만 2천 원대 이 라인들을 좀 잡아주게 되면 남은 연말까지 20만원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내년도의 어떤 상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거래량만 좀 분출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요, 요 구간에서 이제 하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걱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근데 거래량이 아직 이제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원래량이 좀 늘면서 이 부분을 좀 관통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내년도 흐름에서는 장기적으로 25만원대, 30만원대 어떤 도전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니까요. 자,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